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LVGL 11편입니다. 라이브 방송이 이제 또 시작이 됐는데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오늘 너무 더워요. 더워가지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활력이 좀 지금 없다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 공간이 너무너무 덥거든요. 그렇다고 에어컨을 켜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제 또 이 방송하는 노트북이 발산하는 열기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요 공간이 핫한데요. 약간 오늘은 좀 파이팅 넘치지 않고 이렇게 축 늘어져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너무 덥거든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옆에 있는 선풍기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각도가 왜 이래? 선풍기 한 대 가지고 오늘 라이브 방송하기에는 너무너무 더운 날씨여가지고 뭐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가지고 LVGL을 했었냐면요. ESP32 보드인데 이거 보드도 나중에 바뀔 거라서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버전 1 보드입니다. ESP32 보드 그 판매용으로 나온 거에 조상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핀 수를 세어보시면 양쪽에 15개씩 해가지고 총 30핀짜리입니다. 제일 싼 거. 그리고 LCD는 ILI9341이고요. 여기에 터치 패널이 있는데 그거 XPT 뭐뭐뭐시기 해가지고 이게 LCD 화면 나오는 쪽 드라이버고 터치 담당하는 드라이버고 해가지고 그렇게 구상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ILI 9341은 터치 방식이 센싱 방식이 감압식 터치입니다. 감압식 터치. 압력이 가해지는 거를 감지를 해가지고 좌표를 인식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여기 LCD 단면을 이렇게 딱 보면 옆에서 본 거예요. 여기 위쪽에 필름이 이렇게 얇게 쫙 있습니다. 원리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위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누르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필름이 이렇게 움푹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눌렸으니까. 그러면 요 눌려진 이 위치를 감지를 해낸다. 감압식 터치입니다. 그러니까 감압식 터치라는 거는 화면이 약간 말랑말랑해요. 물렁물렁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꾹꾹 누른다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꾹 눌러가지고 인식을 시키는 방식이 감압식 터치였다면 오늘 할 거는 정전 용량식 터치입니다. 정전 용량식 터치. 이거는 사람 손가락에 아주 미세한 전기가 흐른다고 해요. 아주 미세한 전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CD 화면 위쪽에다가 뭔가 이렇게 필름으로 된 센서가 있는데 사람 손가락이 이렇게 닿게 되면 이쪽에서 전류가 이렇게 따다다다닥 하면서 이게 나오겠죠. 요 전류를 측정을 해가지고 뭐 좌표를 인식하는 방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감압식 터치랑 정전 용량식 터치의 구체적인 어떤 인식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직접 찾아보시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압식 터치는 눌러가지고 뭔가 되는 거고 얘는 꾹 안 눌러도 된다 하는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얘는 화면을 꾹 누르지 않더라도 갖다 대기만 해도 되는 거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스마트폰은 지금 정전 용량식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감압식 터치는 약간 옛날 기술이라고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감압식 터치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다 얘기해드렸던 거니까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이 얘기하는 거는 또 어딘가 나올 거고요. 하여간 오늘 11편에서 감압식 터치에서 정전 용량식 터치로 바꿀 건데요. 이 아예 왜 그거를 지금 하냐면 감압식 터치에서 LVGL 위젯 중에 감압식 터치 가지고 불가능한 위젯들이 있어요. 아크 같은 거. 뭔가 바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직선상에 동그란 드래그 할 수 있는 동그란 어떤 인디케이터가 있고요. 얘를 손가락으로 딱 누른 다음에 쭉 끌어다가 딱 놓으면 얘가 요 지점에 오기를 지금 희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압식 터치는 여기서 누르는 것, 프레스드 된 것까지는 인식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프레스드 된 채로 드래그 되었다, 드래그 되어서 놓았다라는 이 동작이 인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압력이 쭉 이렇게 엄청 세게 꾹 누르면서 쭉 이렇게 떼면 가능할지 몰라요. 근데 계속 매번 그렇게 쓰다 보면 여기 위제 쪽에 LCD에 나중에 구멍이 날 수가 있겠죠. 너무 시게 막 누르니까. 그러나 정전 용량식 터치는 화면을 꾹 눌러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에 조금 전에 봤던 뭐 드래그 한다든지 혹은 이런 거, 아크 있었죠. 아크. 얘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여기 지금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프레스도 돼가지고 쭉 끌어다가 여기서 탁 놓으면, 이렇게 해서 탁 놓으면 얘가 인디케이터가 여기 오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 동작이 감압식 터치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식시키기가. 정전 용량식 터치는 그게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요새 우리 스마트폰 쓰시면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되고 이것도 되잖아요. 이게 왜 됩니까? 드래그하는 동작이 인식시키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멀티터치, 여러 개의 포인트를 동시에 인식시키는 거, 그거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일단 모르겠고요. 하여간 오늘 정전 용량식 터치로 바뀔 거고, 또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이거는 아마 3.2인치일 거고요. 제가 준비한 ILI 9341은 요거는 3.5인치인데요. 알리에 가셔가지고 이거 제가 조금 이따가 모델명하고 알려드릴 거예요. 검색하시면 흔하게 파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가격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얘보다는 좀 상당히 비싼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싸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는 않고 한 두세 배 정도 비싸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정전식 터치로 교체하는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ILI 9341하고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새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 자카2라고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VS 코드에 템플릿 코드라고 제가 부르는 게 있어요. ILI 9341 터치되고 터치 안 되는 템플릿 코드 지금 2개 있고, 요 동그란 LCD GC9801이라는 이 동그란 LCD 전용 템플릿 프로젝트가 별도로 있어요. 그 템플릿 프로젝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LCD 드라이버 라이브러리가 여기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터치가 있다면 터치 라이브러리도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LCD를 쓰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세팅들이 그 프로젝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자카툴에서 생성한 UI를 딱 잡아 넣어주면 VS 코드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건데, 얘는 지금 템플릿 프로젝트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일단 알리에 판매를 하는데 가보면요,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소스 코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 제품의 예시 코드, G 파일로 된 어떤 예시 코드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코드만 봐가지고 LVG를 구동시키기에는 상당히 난해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발굴을 했어요. LCD 관련된 부분하고 터치 관련된 부분을 발굴을 해내가지고 그 VS 코드에 제가 아예 잡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템플릿 프로젝트를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제가 템플릿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 과정까지 보여드리면 아주 나이스하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제가 보여드리는 게 큰 의미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나 복잡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작동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노력을 하기보다는 제가 완성된 그 프로젝트를 오늘 라이브 방송 끝나면 오늘 만든 예제 코드와 함께 압축해가지고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직접 하실 필요 없고 제가 만들어서 올려두는 거 그거 가지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럼 오늘은 전반적으로 무엇을 할 거냐, 요거 ESP32에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템플릿 프로젝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제가 몇 개가 오늘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당연히 LVGL이래. ILI 9341에 지금 다 했던 거니까 굳이 했던 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ILI 9341이 불가능했던 어떤 모션이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이 정전시 특치에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요. 그리고 내일도 이거 가지고 그대로 놀 거고, 다음 주는 제가 좀 전략을 바꿨습니다. 다음 주는 이 LCD에다가 ESP32 S3 보드를 달 겁니다. ESP32 S3. 그리고 다음 주에 화요일에는 얘를 가지고 놀 겁니다. 7인치 이거 보이죠? ESP32 7인치 캐패시티브 터치 정전 용량식 터치를 말하는 거예요. ESP32 8048S070C 800 곱하기 480 7인치입니다. 7인치고 LCD하고 ESP32가 달라붙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보드입니다.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하진 않을 거고, 오늘은 제가 궁금증만 발생시키고 하는 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ESP32가 여기 이미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뺄 수 있는 GPIO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가 LCD 패널이 되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컴퓨터에 꽂으면 바로 전원도 들어오고 프로그램도 넣을 수 있고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재미난 보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 ESP32 S3 보드는 그냥 ESP32 보드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용하는 게 약간 까다로운 게 있고, 작동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파티션 설정이나 이런 걸 잘못 해주게 되면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고 이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설정을 잘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이원님 반갑습니다. 1등으로 오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금메달.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2등으로 오셨습니다. 짝짝짝짝. 은메달의 박수. 찰스님 반갑습니다. 3등으로 오셨습니다. 짝짝짝짝짝. 캐나다에서 비행기를 빡 타고 지금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해주신 그런 상황이네요. 명석이님 반갑습니다. 마로도님 반갑습니다. 희수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아니, 미국으로 또 건너가셨군요. 아주 글로벌한 찰스님이십니다. 텍사스. 한 번도 녹한다는 가보지 않은 텍사스.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연결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미리 사전 자료를 쫙 만들어 놨으니까, 자, 요거 LCD 위키라고요. 이런 LCD 관련된 뭐 그 설명 쭉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여기 안에 가면 요 LCD에 대한 정보 쉽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 이제 그 LCD에 대한 사진이고요. 구입하는 거는 알리 가서 구입하시면 되는 거고, 배송 금방 되니까 요즘 알리, 테무 다들 직구하는 방법 아시잖아요. 직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없습니다. 알리에서 사야 돼요. 딱 사시고 그러고 이게 오늘 할 거에 그 전략적인 이거 먼저 연결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여기 대략적인 스펙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3.5인치고요. 여기 보이죠? 3.5인치고 화면 레졸루션은 480 곱하기 320이에요. ILI 9341보다 좀 해상도가 좋습니다. 해상도, 레졸루션이 좋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요 화면 크기만 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320 곱하기 240의 레졸루션을 가지고요. 얘는 480 곱하기 32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로로 320개의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 가로 방향으로 점이 320개가 있어요. 세로 방향으로 점이 240개가 있어요.
됐죠? 얘는 480개가 있고 320개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크기에 만약에 이거 두 개 화면 크기가 똑같다면 얘는 얘보다 얘가 점의 개수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레졸루션이 좋다라는 것은 더 점이 많으니까 선명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레졸루션이 높으면 화면 크기가 똑같으면 해상도가 높을수록 더 선명하다. 그러니까 선명하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 뭐라 말해야 될까? 매끈하다. 하여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옛날 저 카메라 써보셔서 아시잖아요. 화소수가 높으면 장땡이잖아요. 몰라. 뭐 아무튼간 해석은 알아서 하시고 하여간 점의 개수가 더 많더라.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드라이버가 ST7796이라고 제가 앞으로 부르게 될 거예요. 이 LCD는 딱히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ST7796 보드를 제가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지금 이 보드를 말하는 거예요. 정전식 터치. 그리고 또 중점 사항이 나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 없고요. 오퍼레이팅, 작동 온도 이런 거는 관심 가질 필요 없고, 터치 쪽을 보시면 정전식 터치고 화면 크기랑 같고 FT6336이라는 터치 드라이버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코드 보면 FT6336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ST7796은 ILI 934를 사용했던 그 라이브러리가 TFT 뭐더라? TFT ESPI인가 하는 라이브러리를 쓰는데요. 그 라이브러리에 저 드라이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이슈가 없으나 요 터치하는 부분이 커뮤니케이션 I2C 통신을 하는 터치 모듈이 터치 드라이버가 장착이 되어 있더라. ILI 934이라고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해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ESP32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제가 그냥 픽스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부터는 무조건 그냥 이대로 연결하고 쓰는 거예요. 총 여기 핀을 보시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4개의 핀이 있는데 이 중에 연결 안 하는 핀 2개가 있어요. SDCS, SD 카드 관련된 부분 사용 안 하고요. 그리고 여기 SDO, MISO라고 된 부분, Master in Slave Out. 맞죠? 마스터 인 슬레이버. MISOP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MISOP 9번 핀하고 14번 핀 제외한 나머지 핀을 VCC 3.3V 연결하시면 되고, 전원폰, 그 LCD 칩에 들어가는 전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GND 요 전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주고, LCD CS 칩 셀렉트 핀 15번에 연결하고, 리셋 핀 12번, RS라고 된 이 핀은 ILI 9341에는 DC라고 써져 있어요. DC, RS 2번 핀에 연결할 거고, SDI 핀은 13번, SCK 14번, 요렇게 그 SPI 통신 핀이죠. 그리고 이 LED라고 된 거는 백라이트 핀인데요. 백라이트 핀은 5V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여기 그게 안 적혀 있네요. 여기다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ILI 9341은요, 오퍼레이팅 볼테이지라고 표현하던데요. 작동 전압이 얘는 3.3V 온리입니다. 3.3V에서만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5V를 넣어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3.3V에서만 된다고 했으니까 된다 하더라도 조만간 고장이 나겠죠, 그죠? 얘는 겸용이에요. 3.3V와 5V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아까 VCC 부분에 5V를 꽂아도 되고 3.3V를 꽂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백라이트 있잖아요. 백라이트는 이 LCD 패널 뒤쪽에 LCD 요 화면 뒤쪽에 LED가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얼만큼 촘촘하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LCD가 뒤에서 백라이트를 켜줘야 화면이 밝게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백라이트가 3.3V를 연결해 주니까 약간 좀 어둡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5V를 연결해 주면 더 드라마틱하게 발려라고 하면 그것도 아닌데, 제가 여러 개 매뉴얼을 좀 참조를 해보니까 5V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5V 다 연결해 줘도 되고 둘 다 3.3V 연결해 줘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각자 해보면서 꽂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해드리는 방식은 요렇다 그 말인 거고,
이게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10번부터 13번까지가 터치, I2C 통신하는 그 터치 관련된 부분인데 SCL 25번, SDA 32번 이거 두 개가 I2C 통신 핀이거든요. 연결해 주시면 되고 리셋 핀 33번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터럽트 핀이라고 부르는데요. INT 저 핀은 39번 핀에 연결할 건데요. ESP32에 39라고 적혀 있는 핀은 없습니다. VN이라고 적혀 있어요. VN이라고 적혀 있는 핀에다가 딱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14개의 핀 중에 12개를 연결을 하면 되는 상황이죠. 이거 이전에, 자, 이거 연결하기 이전에, 이제 지금 이 ILI 9341은 뽑게 될 거니까요.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왜냐면, 제가 시작할 때부터 이 보드를 한번 활용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LCD를 ESP32가 하고 이렇게 점퍼 케이블로 연결하게 되면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빵판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놨으니까. 그럼 제가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내부적으로 다 연결해 놓은 이 보드를 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의외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안 썼는데 요거는 과거에 언젠가 녹한다가 저 공부한다 치고 하나 만들었던 저 보드인데요. ESP32가 그냥 여기 내장돼 있어요. 여기 박혀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요거를 지금 여기 무슨 예제 들어있지?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예제가 들어있겠죠? 이거 만들었었네요. 자, 요거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예제를 그 디지털 도어락을 한번 만들었었죠. 여기에 비밀번호가 아마 1, 2, 3, 4일 거예요. 1, 2, 3 왜 이렇게 두 번씩 눌러지냐. 1, 2, 3, 4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 체크박스 표시를 누르면 인증 성공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죠? 근데 비밀번호가 1, 2, 3, 3 틀리면 인증 실패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1, 2, 3, 4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그 맞냐 안 맞냐를 그 판정하는 그런 예제를 만들었었는데요. 요 예제를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앞으로 볼 일이 없으니까 여기다 꽂아가지고 제가 작동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사가 4개 있었는데 어디 갔지? 뭐 굳이 고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요렇게 딱 꽂으면 되게 제가 여기 홀 사이즈하고도 다 맞춰놨던 거거든요. 딱 여기 위에 꼽는 나사가 4개 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요 VS 코드에 가서 똑같은 코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프로젝터를 다른 걸로 바꿔놔가지고 ILI 9341의 터치 요거 아직 업로드가 안 되네요. 자, 이제 업로드 눌렀습니다. 등설애님 반갑습니다. 김베디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덥다. 화면을 제가 거꾸로 설정을 해놨네요.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고 내부에 그러니까 여기 기판의 배선이 아까 첨포 케이블로 꽂았던 거하고 똑같은 걸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1, 2, 3, 4 1, 2, 3, 4 입력하고 누르면 인증 성공. 똑같이 작동되는 거 보이죠? 약간 이 보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틀린 비밀번호 입력하면 인증 실패. 이거 보이죠? 됐습니다. 괜찮죠? 이거 제가 만든 거 여기 보이죠? 심심한 녹한다. 제가 만든 겁니다. 이제 이 친구는 앞으로 볼 일이 없으니 일단 치워놓고요. 자, 이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 뽑고 새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아마 요 지점부터 1번 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여기가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데가 1번이에요. 1번 보이죠? 여기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순서대로 따따따따따 연결하면 되는 거죠. 빨간 거. 전원은 빨간 선. 3.3V 꽂아주고, 마이너스는 까만 선이 없네요. 파란 선. GND. 그 다음 15번 핀. 15번 핀은 그라운드 옆에 있고, 그 다음 12번 리셋 12번은 여기 어디 있겠네. 여기가 12번. 히트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RS DC는 2번 핀. MOSI 13번 핀. 그 다음 SCK 14번 핀. 그 다음 LED 백라이트 핀이에요. 백라이트 핀은 5V는 OV라고 안 적혀 있고, 이쪽에 보시면 3.3V 정반대에 보시면 VIN이라고 된 핀이 있습니다. 그것다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5V. 그리고 백라이트에서 한 칸 띄워야 돼요. MOSI 핀이니까, MISO 핀이니까 그 다음 한 칸 건너뛰고, 요게 터치의 SCL 핀이니까 25번에 연결하겠습니다. 25번. 그 다음 33번. 그 다음 32번. 순서대로 쭉 연결하고 있네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핀이 VN이라고 적혀있는 핀에다가 꽂게 되면 끝에 한 개가 비죠. 그 SDCS 핀 연결 안 합니다. 그래서 총 연결 안 하는 거 2개의 핀하고 나머지 12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 예제를 구동하기 위한 이제 이론적 절차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글자 적혀 있는 거 하나 가져와서 3.5인치 정전식 터치 프로젝터를 정전식 터치 LCD의 기본 예제 구동 절차. 자, 먼저 1번 녹한다가 미리 만들어둔 LVGL 템플릿 예제를 다운받는다. 제가 올려둘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지금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전체 프로젝트 목록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ILI 9341 노터치라고 된 거는 터치가 안 되는 ILI 9341 전용이에요. 이미 제 블로그에 올라가 있습니다. GC9A01이라고 된 거는 동그란 LCD 터치, 이거는 애초에 터치가 안 되는 애예요. 블로그에 올라가 있고, 터치가 되는 ILI 9341은 요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거 가지고 했었죠. 블로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세 개는 블로그에 올라가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ST7796이라고 되어 있는 저 프로젝트 보이죠? 녹한다 언더바 ST7796. 저게 ESP32하고 정전식 터치하고 결합을 해놓은 프로젝트고, 뒤에 언더바 S3라고 붙은 것은 ESP32 보드가 아니라 ESP32 S3 보드가 적용이 된 거예요. 서로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7인치라고 된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노란 색깔 7인치 LCD를 구동하기 위한 프로젝트.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아직 안 올라가 있으니까 요거를
제가 압축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프로젝터를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이 프로젝터로. 그리고 메인 코드를 이렇게 딱 열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소스 안에 FT96336CPP하고 이런 것들이 메인 코드하고 같이 들어있는데요. 요게 이제 구입하면 샘플로 딸려오는 코드들이 있어요.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참고를 한 건데 그 폴더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딱 판매자가 제공하는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열어보면 내부 회로도 하고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쫙 다 나와 있긴 한데 어차피 거기에는 별로 그 궁금증이 없을 거고. 잠시만요. 제가 찾고 있습니다. 자, 요거예요. 자, 판매자가 주는 파일을 압축을 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딱 눌러보시면 데모 예제, 뭐 스트럭처 다이어그램, 뭐 드라이브 스케매틱 회로도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 보이죠? 그리고 뭐 유저 매뉴얼 이런 거 있는데 이 데모 보시면 STM32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ESP32 예제 눌러보면 인스톨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 보이죠? 터치 관련된 라이브러리하고 뭐 아두이노용 데모 이런 것들 막 제공을 해주는데 LVGL 데모스라고 된 게 있긴 있어요. 이거 눌러보면 이 뭐 어떻게 갖다 쓰라는 건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보자분들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딱 쓸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가 바로 이것이다. 나름대로 노칸다에 공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다운받으면 되는 거니까 다운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2번. 작화 툴에서 UI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작화 툴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근데 여기서 왜 새롭게 지금 생성한다는 얘기가 나오냐면요. 10편까지 진행했던 ILI 9341은 해상도가 320 곱하기 240이고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LCD는 480 곱하기 320으로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화면 크기가 다르니까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화면 크기가 같았으면 그냥 똑같은 거 쓰면 되는데 화면 크기가 달라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더라. 그리고 3번. 작화 툴에서 UI 파일을 생성한 다음 LVGL 템플릿 코드에 추가하고 ESP32에 업로드 시켜서 샘플 예제가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지금 헬로월드 예제가 작동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프로젝트는 제가 여기 이미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크리에이트 들어가시고 아두이노 선택하시고 여기 기본 설정 그대로 누르시고 요거 한번 누르셔야 돼요. 누르시고 프로젝트 이름 자기 걸로 만들어 줍니다. 뭐 노칸다 1, 노칸다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레졸루션 부분이 480에 320으로 작성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480에 320. 그리고 모양은 렉탱글 사각형이고 칼라 뎁스가 16입니다. 16비트. 테마는 저는 다크로 해놨는데 라이트로 해도 되고 다크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요 화면 크기하고 칼라 뎁스만 맞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알아서 설정하시면 되겠고 크리에이트 만드시면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이런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좀 장난을 쳐놓은 프로젝트라 가지고 정리를 하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화면이 하나 딱 나와 있겠죠. 요 화면 크기가 기존의 해상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화면 정가운데 한글 하는 것도 제가 다 보여드렸죠. 폰트 매니저 가가지고 폰트를 추가한다. 그리고
위젯 하나, 라벨 위젯 하나 넣어주시고 스타일 메인에 텍스트 누르시고 폰트를 여기서 고르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폰트 1. 왜 안 나오지? 맞다. 녹한다가 한글이 안 나왔었군요. 자, 녹한다의 정전 용량식 터치 예제. 됐죠? 화면 정 가운데다가 딱 두고 이 화면이 LCD에 나온다면 지금 제대로 연결이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익스포트 UI. 그러면 저는 UI 파일이 지금 어디로 튀어나오냐면 다운로드 폴더 안에 ILI 9341 안에 요 폴더 안으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로를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VS 코드로 가서 라이브러리 안에 UI 안에 소스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전부 다 딜리트를 하고 요걸로 바꿔 끼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렇게. 그럼 이제 바꿔 끼워진 거고 메인 코드에서는 따로 할 게 없어요. 제가 다 세팅해 놨습니다. 화면 사이즈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터치 관련된 코드도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ouch.h 들어가 있고 그리고 터치했을 때 관련된 함수 다 들어가 있고 약간 달라요. 터치 이니트라고 된 것도 뭐 보일 거고 기타 등등 따로 설정할 거 없습니다. 바로 업로드 해보도록 하죠.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새로 컴파일 하는 거니까.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죽겠다. 어. 어. 제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LVGL 그 매뉴얼 페이지를 좀 이렇게 자세히 봤거든요. 생각보다 재미난 기능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재미난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거라 가지고 괜히 벌집을 쑤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회가 되면 한번 하고요. 쌍화차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굿땡은 뭐예요? 출석 체크가 99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은품으로 따봉 한 개 드리겠습니다. 1따봉. 오. 그러면 내일은 쌍따봉을 드리겠습니다. 진급기념 쌍따봉. 아 덥다. 컴파일 되게 오래 걸리네.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겠습니다. 뭐 놀고 있죠 뭐. 커피도 한잔 하고 이렇게 잡담도 좀 하고 이제 놀려고 하니까 또 컴파일이 다 됐네요. 이제 프로그램 업로드.
어? 어. 근데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왔잖아요, 그죠? 화면은 나왔는데 저는 분명히 자카 툴에서 백그라운드를 까만색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얘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의문스러운데 테마를 그걸로 안 했나? 잠시만요. 제가 분명히 테마를 어디서 바꾸지? 제가 다크 테마로 해놨었거든요. 근데 예시에 보면 까만 배경에 하얀 글씨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 나온 걸 보면 하얀 배경에 까만 글씨라는 거죠. 이거는 왜 이런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봤었는데 오늘 갑자기 조금 좀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죠? 아니면 프로젝트를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거 쓰지 말고 새로 딱 만드는 것도 보여드릴 겸 프로젝트명 뭘로 하지? 노칸다 ST7796 하겠습니다. 화면 사이즈는 480에 320 16비트 칼라 테마는 다크 크리에이트.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그럼 이 프로젝트는 요것도 그냥 폰트 알아서 들어가 있네. 좋아. 전역으로 들어가는 거였군요. 아주 좋습니다. 폰트 딱 골라주고 노칸다의 정전 용량식 터치 예제 딱 해가지고 익스포트 하는데 경로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똑같은 경로 하겠습니다. 그럼 덮어 쓰겠지? 그럼 여기 이제 나왔을 거고 요거를 싹 지우고 잡아놓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설정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애초에 LVGL 쪽 라이브러리가 LVGL 쪽 라이브러리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여간 까만 화면에 흰 글씨 작가 툴대로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걸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도 똑같이 하얀 화면에 흰 글씨가 나오잖아요. 까만 글씨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니트 컬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배경 색깔만 바꾼다라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테마라는 게 있습니다. 다크 테마는 까만 배경에 흰 글씨, 라이트 테마는 흰 배경에 버튼도 그렇고 다 그냥 그 대비가 그런 식으로 되도록 그 컬러가 디폴트 컬러가 그렇게 지정이 되는데요. 지금 작가 툴에서 지정한 게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를 일단 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가면 그런 게 나올까? 제가 이거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스크린에 가보면 작가 툴에서 만든 프로젝트에 가보면 UI.c인가? 테마에 관련된 얘기가 있거든요. 테마는 디폴트 이니트 해가지고 뭐 테마가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작가 툴에서 만든 테마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방가르 TV님 반갑습니다. LV 콤프에 좋아요. 같이 찾아봅시다. 저도 지금 방법을 모릅니다. LV 콤프에
오, 쌍화차님 정보력이 굉장히 좋군요. 그걸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요. 테마 디폴트 다크. 다크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로우는 뭐죠? 그러니까 지금 이 lvconf.h라는 파일도 자카 툴에서 출력을 하는 거를 갖다 써야 되는데, 저는 저 파일을 아까 전에 판매자가 제공한다는 파일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쓰니까 저런 것들은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카 툴에서 설정한 게 LVGL에는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요거를 1로 바꾸겠습니다. 요렇게 했는데 이제 까만 화면이 나오면 SSS님한테 박수를 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꿀밤 꿀밤 한 대 맞고, 여기 일단 꿀밤을 준비를 해놓죠. 아, 컴파일 새로 하네. 그건 또 뭔데요? 아, 이상한 설정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뭐 하는 거죠? 유즈 모니터, 메모리 모니터. 그거 혹시 그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FP 그 뭐지? 속도하고. 아, 그죠? 그거 맞네요. 그거 하면 화면 걸리적거리지 않습니까? 테스트 할 때는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컴파일을 새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좀 기다려 주겠습니다. 아, 여기 위젯도 쓰는 위젯, 안 쓰는 위젯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하고 들어가네요. 스핀 박스. 아, 안 쓰는 건데 또 잡아 넣으면 용량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쓰는 거는 여기서 빼버리면 되는 그런 건가 보네요. 안 쓰는 거를 여기서 다 빼면 된다. 왜 업로드가 안 돼? 아니, 왜 업로드가 안 되죠? 그나저나 쌍화차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거는 어디 있죠? 모니터. 검색 안 하고 그냥 육안으로 찾고 있습니다. 아, 이 또 갑자기 프로그램 업로드가 안 되네. 이 선 좀 뽑았다 다시 꽂을게요. 한 번씩 제 ESP32가 예능을 조금씩 하거든요. 예능감이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유즈 메모리 모니터 이거하고 유즈 이거는 뭐라고 읽어야 되지? 여기 FPS 카운터가 나온다. 이제 업로드 되네요. 자, 이제 꿀밤이냐 쌍따봉이냐. 꿀밤인데. 꿀밤인데요. 뭐지? 완벽하게 방금 될 것 같았는데 왜 안 되죠? 테마. 오호. 방금 쌍화차님은 꿀밤을 한 대 맞았고요. 아, 그러면 이거를 다른 데 있는 거를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다른 데 있는 거. 저번에 했던 거 여기서 상관없겠죠? 요 안에 있는 거는 잠깐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8 1에 돼 있고
얘는 아마 그냥 서로 모양이 좀 다를 거거든요. 뭐 같네.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죠. 제가 기존에 썼던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다크 뭐시기 그거. 근데 얘도 다크 0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왜 되죠? 라이트 모드 1이면 다크 모드. 아, 신기한 현상이네.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까만 화면으로 나왔었던 거거든요. 아, 심란하네. 뭐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작동되는 것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요 테마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안 썼는데요. 얘는 그러니까 0으로 해놨는데 기존에 하던 거는 0으로 해놨는데도 다크 테마가 적용이 되는데 얘는 다크 테마가 왜 적용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력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좀 찾아봐 주시고 저도 모르거든요. 아, 근데 여기 보면 뭐 테마를 메인 코드에서는 테마를 뭘로 한다 이런 거 지정을 하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건데 왜 얘는 되고 쟤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코드는 여기 있는 프로젝트는 다크 테마가 적용이 되는 쪽인데요. UI에 여기도 뭐 없고 소스의 UI.c에 가보면 얘 이렇게 된 거 아까 그거랑 똑같단 말이죠. 아, TFT 설정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거기는 요쪽 부분은 LVGL 쪽하고는 관련이 없는 파트라 가지고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뭐 그런 내용이 있을라나? 강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거보다는 어쨌든 방법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테마를 강제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마 이거 아닌가? 제일 뒤에가 A가 아니었군요. 자, 테마를 그냥 제가 구글에서 쳐서 한번 반영을 시켜 보겠습니다. LVGL 테마 다크 어떻게 하느냐. 런타임의 테마를 바꿀 수도 있나 보네요. 대략 검색을 해보니까. 자, 검색 가능하신 분들은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강제로 다크 테마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녹한다는 다 같이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잘 안되면 같이 해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디폴트를 가지고 온다. 디폴트를 가지고 와서 플래그가 들어간다. 다크가 1이면 다크 모드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지금 이 함수 있잖아요. 요 함수의 요 자리가 true면 다크 모드고 false면 라이트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부울 다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true면 다크 모드래요. 근데 true로 해놔도 왜 다크 모드가 안 되지? 아, 심란하네. 색상이 반전된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군요. 색상이 반전된 게 아닌가? 그거 굉장히 예리한 말씀이네요. 그거 같은 경우는 설정을 프로젝트 설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맞으면 찰스님에게 또 쌍따봉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정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프로젝트에서 자, 다시 여기서 수정되나? 잠시만요. 여기서 칼라 뎁스가 16비트가 아니라요. 16비트 스왑이라고 된 게 있습니다. 그 반전된 게 있어요.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바꾸지? 여기 있네요. 요거 보시면 16비트 스왑이라고 된 속성이 따로 있어요. 요걸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apply change. 그러면 잠깐만. 어쨌든 저 설정은 LVGL 콤프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다고 뭔가 바뀌는 게 있나? 아니다. 바뀌는 게 있어 보이네요. 뭔가 될 것 같다.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문제는 함께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니까 색깔이 반전되어 있다. 아주 유력한 가설입니다. 색깔이 반전되어 있다.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여기서 설정이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아무리 봐도. 한번 찾아볼게요. 16비트 스왑을 하려면 얘가 1이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죠? 16비트 스왑이 1이 아닌데 왜 지금 요 조건에 걸리게 했냐, 지금 이 말인 것 같네요. 좋아. 어차피 이 프로젝트는 제가 만들어 가지고 올려드릴 거니까 지금 막 내부적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핸들링 안 해도 되는 거니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LV 콤프를 바꾸면 컴파일을 처음부터 새로 한다. 주의하십시오. 웬만하면 손을 대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컴파일 되는 동안에 좀 여담을 하자면 제가 요 경상도 지역에서는 방아라는 풀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 추어탕 같은 거 먹으면 향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방아라는 풀떼기인데 작년에 제가 방아 화분 요만한 거에 하나 키우는 게 있어요. 꽃이 달리고 거기에 씨앗이 많이 달려 있길래 한 줌 뽑아다가
보관해뒀다가 올해 저 비어있는 화분에다가 그걸 뿌렸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이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방아가 지금 이만큼 자라있어요. 그렇습니다. 노칸다의 스몰 토크는 여기까지. 이제 업로드가 됐네요. 방아를 심었더니 방아가 풍성하게 났더라. 주제였습니다. 잠깐만요. 화면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화면이 사라졌습니다. 아, 이거 아닌가? 아, 뭐지? 아,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 잠깐만요. 지금 살짝 좀 혼란한 상태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프로젝트를 베타 내봐야 되겠다. 자카 툴에서 그 LVGL 코드를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죠. 여기 저거죠? 요거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카 툴에서 베타 낸 데는 뭐라고 돼 있는가? 얘를 저걸로 그냥 덮어 써버릴까요? 아, 이거 뭐지? LV 콤프. 요 1로 돼 있고, 그죠? 칼라 뎁스 16이고.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 없을 건데. 아, 좋아. 그렇다면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갖다 바르겠습니다. 갖다 바르고,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안이 찰스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TFT 그 SPI 그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뭔가 인버트 하는 속성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업로드. 이거 안 되면 칼라 스왑 하는 부분은 취소하겠습니다. 다시 0으로 바꾸고, 여기, 요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여기 가가지고 뭔가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아, 컴파일 새로 해야 되구나. 아,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자, 제 컴파일 하는 동안에 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대로 하고, 여기서 뭔가 지금 설정할 게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컬러가 인버트 됐을 경우에 화이트가 블랙으로 나온다. 이거네요, 그죠? 그러면 다음 두 줄 중에 한 개를 옵션을 풀어라 이 말이 이거죠. 인버전이 온 됐다.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다음 시도는 요거 풀었다가 해보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뭐. 근데 컴파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 자, 오늘 녹한다 라이브 방송의 주제는요, 요 LCD를 완벽하게 작동시키는 거 그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널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그거를 알아내서 왔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녹한다의 라이브 방송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라이브 방송에서 해결합니다. 자, 지금도 실패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방법은, 자, 원상복구.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크가 아니라 아까 뭐였죠? 스왑을 0으로 해주고, 그리고 요거를 온으로 바꿔주고,
자카 툴에서 다시 0으로 바꾼 거를 다시 저기 올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 얘 이거 하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가? 아니구나. 아마 지금 하면 이쪽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Maybe. 이거는 상관없겠네. 아닌가? 예, 몰라. 자, 엄청나게 헷갈리네요. 그럼 잠시만, 자카 툴에 UI 파일을 지금부터는 익스포트 하면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을 거예요. 마그마 스톤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케이스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될 것 같으니 한 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세팅 다 끝났죠? 자, 요게 지금 주석이 풀렸습니다. 라이브러리가 되게 많이 지금 뭉쳐져 있는데요. LVGL 라이브러리에서 뭔가 속성을 바꾸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LVGL 라이브러리보다 더 아래쪽에 로우 레벨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지금 저거예요. TFT-ESPI라는 저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LVGL이 구동이 되는 거니까 로우 레벨에 있는 애초에 LCD 구동하는 라이브러리가 인버트 됐다. 지금 그거를 수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네. 잠시만요. 어차피 컴파일 될 거니까. 판매자가 준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내가 그대로 넣었는데. 데모. 이거는 제가 그대로 안 넣었나 보네요. 여기 판매자가 준 유저 셋업.h 저기 있잖아요. 아니면 이걸로 아예 바꿔치기 해버리면 되겠네. 제가 거의 다 갖다 썼는데. 이거 맞고. 얘는 이거 안 돼 있는데. 판매자가 준 거에는 이거 안 돼 있거든요. 이 참. 알 수 없는 저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 그대로 제가 갖다 쓴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핀 번호만 바꾸고. 그래도 뭐 한번 믿어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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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단 이 UI 아무것도 안 넣었네요. 일단 까만 화면이 나오긴 나왔어요. 좋아. 왠지 될 것 같다. 좋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 아무것도 안 넣었지? 녹한다에 정전 용량식 터치 예제. UI 소스. 요거를
아, 힘들었다.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찰스, 이것 되면 찰스님한테 박수를 쳐드리면 되겠습니다. 아주 예리한 포인트를 잡아주셨으니. 자, 이거는 이제 컴파일 빨리 될 거예요. 까만 화면에 하얀 글씨로 노칸다의 정전 용량식 터치라는 예제라는 글자가 딱 뜨면 예제 1번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작동 테스트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예제. 아, 더 봐라. 살짝 지금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잘 안 돼가지고. 자, 모두 찰스님에게 박수! 짝짝짝짝짝짝짝짝 됐습니다. 테마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테마는 지금 정확히 들어가 있었고, LCD 드라이버 쪽에 문제가 있었다. 근데 판매자가 준 거 그대로 했는데, 그놈 그거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매자가 지금 노칸다에게 엉뚱한 정보를 흘려가지고, 지금 시간 낭비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여기까지 작업된 거를 잠깐만, 그럼 저장을 어떻게 해야 돼? 소스, 잠시만요. 다음 이 소스를 압축을 해야 되네. 요거를 압축하고 example 1 UI 파일이고요. 메인 코드는 딱히 수정사항은 없으나 항상 한 세트씩 넣어 놓겠습니다. 메인 코드 example 1의 메인 코드 .txt 됐고, 그리고 지금 이 프로젝트가 문서에 플랫폼 IO에 요거 압축 때리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집으로 압축을 하면 용량이 커가지고 제 블로그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7Z라는 걸로 압축을 해가지고 올려둘 테니까요. 일단은 카피 해가지고 여기 넣어놔야 되겠다. 압축은 나중에 제가 해가지고 올려놓고요. 일단 여기다가 저장은 해두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예제 1번입니다. 힘들었다. 웹페이지 문제가 생겼네요. 잠깐만요. 자, 예제 1번. ST7796 LCD를 ESP32에 연결하고 작동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헬로 월드 예제를 만드시오. 나중에 캡처해가지고 여기 넣어놓을 거고요. 방금 압축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예제 2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예제 2번은 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버튼을 2개 생성하고, 약간 복습도 할 겸 요까지 한번 해보죠. 버튼을 2개 생성하고, 각 버튼을 눌렀을 때 지정된 메시지를 라벨에 출력하시오. 요런 것도
하는 과정을 보면 또 재미나니까 예제 2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기킴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출석이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출석 체크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위쪽에다가 딱 두고 버튼 두 개를 여기다가 딱 두겠습니다. 그리고 요 각 버튼에 또 라벨이 들어가야 되겠죠. 버튼 1 한글 적용해주고요. 이렇게 48 카피해서 얘는 버튼이 그리고 버튼 눌렀을 때 ESP32에서 뭔가를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요 아래쪽에 자크 툴에서 Add 이벤트 누르시고 클릭하면 콜 펑션 함수 하나 호출해주겠다. 의미 없는 뻘 함수 녹한다 1 녹한다 2 이렇게 하겠습니다. 콜 펑션. 그러면 자카 툴에서는 역할이 끝났죠. UI 파일 익스포트하고 ESP32에서 저 UI 파일을 잡아먹으면 됩니다. 요만큼 싹 지우고 자카 툴에서 생성한 이 파일로 자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소스 안에다가 딱 잡아놓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있어요. UI.C에 가서 펑션이라고 된 부분 제가 만든 거 있을 거예요. 녹한다 1, 녹한다 2 이렇게 자동 생성되는 거를 메인 코드로 납치를 해온다. 이건 다 이전에 했던 내용이니까 예전 거 참고하시면 되고 메인 코드로 싹 납치해서 전역 변수, 전역 위치에 놓는데 제가 특별하지 않으면 전역 위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전역 위치. 셋업 위에. 여기가 지금부터는 무조건 제가 전역 위치에다가 적으십시오라고 하면 저기를 말하는 겁니다. 딱 하시고 그리고 이 함수 이름은 중요하잖아요. 싹 지워주시고 버튼 1이 눌려짐 여기가 버튼 2가 눌려짐 고래가 되고 싶어요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라벨에 글자 잡아넣는 그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것만 잘 불러내면 되겠죠. LVGL 매뉴얼에 가서요. 위젯에 코어 위젯에 여기네. 라벨에 값을 집어넣는 함수가 뭐냐? LV 라벨 set 텍스트라고 여기 나와 있죠. 가지고 옵니다. 딱 잡아 넣어주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실제 존재하는 라벨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라벨 이름은 UI.C에 가보시면 UI 라벨 1, 2, 3 3개가 있는데 얘가 1, 2, 3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UI 라벨 1에다가 뭔가를 출력하면 되는 거죠. UI 라벨 1 여기다가 버튼 1번이 눌러졌습니다. 눌려졌습니다. 버튼 2번이 눌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업로드 하겠습니다. 대박킹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 이 2번 예제는 정전식 터치가 동작을 하냐 안 하냐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제죠. 예제 1번하고 2번이 그냥 합쳐져 버려서도 되겠지만 그냥 순서상 조금 더 간단한 예제와 그 다음 좀 예제 그 다음 또 예제 이런 식으로 얘 컴파일 왜 새로 해? 얘 컴파일 왜 새로 하나요? 오잉?
그냥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사정이 생겼겠죠. 자, 요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그 정전식 터치의 좀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제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까 요거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았어요. 아크에 가보면 이 예제를 그대로 잡아 넣어 가지고 한번 구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마식 터치에서는 저게 작동이 안 됐었잖아요. 잡아다가 끌려면 계속 여기서 뚝뚝뚝 끊어지면서 막 이렇게 됐었는데, 얘는 눌러서 쫙 당기서 놓으면 딱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더라? 라벨을 만들고, 요 라벨을 얘한테 줘버리는 형식이네요. 그럼 얘는 스크린에 만들어 가지고 스테이션 앞 이걸 그대로 써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자카툴에서 만든 위젯에다가 라벨을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방식은 자카툴을 사용하지 않고 코드를 바로 잡아 넣는 방식이니까 일단 지금 결과 보고 이제 확실히 다크 테마가 들어갔네요. 약간 화면이 이전보다는 좀 선명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정전식 터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거 뭐라죠? 터치펜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터치펜 가지고는 얘가 터치가 안 된다는 거죠. 정전식이니까 사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야 한글 이 부분 눌자하고 젖자가 그 한글이 출력이 안 되네요. 하여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1번이 눌려졌다, 2번이 눌려졌다. 터치감 아주 좋습니다. 됐죠?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1하고 2자가 구분이 좀 잘 안 되네. 2조 그죠? 이거는 1이고 2 1 2 확실히 되죠? 예제 2번이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펑션 삭제를 해가지고 올려드려야 되겠네요. 쓰시기 좋고로. 이거는 중복해서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괜히 좀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게 더 좋으냐, 편하냐 이런 부분은 스스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거를 또 찾아내는 것도 재미난 과정도 될 뿐더러 원래 이 개인적인 어떤 프로그래밍 기술의 발전이라 함은 똑같은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바꿔 말하면 좀 편하게 하느냐, 날로 먹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문제를 엄청 효율적으로 작업해가지고 단시간에 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잘하는 사람인 거고, 좀 느리지만 똑같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해서 비난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좀 느리게 했을 뿐. 대신에 그 효율이라는 게
때때로 모르면 손발이 고생한다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게 소프트 코드적으로 효율적으로 짜면 굉장히 짧으면서 컴팩트하면서 효율을 논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if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손발이 고생하겠죠. 대신에 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효율이라는 것을 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코드 자체가 난이도가 높더라 하는 거. 제가 방금 뭔가 얘기를 하려 하다가 만 게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이라 가지고 그냥 잡아 넣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예제 3번은 아크 위젯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코드는 저기 써놔야 되겠네. 자, 요런 코드 요 안에다가 넣어두겠습니다. 까만색. 자, 예제 3번. 아크 위젯을 배치하고 변화되는 값을 라벨에 출력하시오. 여기 있는 예시대로 안 하고 그냥 우리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버튼 지우고요. 아크 이거 큼지막하게 하나 이렇게 만들고 정사각형 250 곱하기 250 하겠습니다. 그다랗게 하나 센터에 딱 두고 글자는 여기다가 값을 띄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1, 2, 3, 4 이런 식으로. 얘도 좀 크면 좋겠네요. 제가 또 폰트 큰 거도 하나 넣어놨죠. 좋네 이거. 딱 이렇게 하죠. 얘가 움직일 때 현재 값이 여기 출력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100 사이의 값이 출력이 되고 각도는 그냥 이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0에서부터 100. 현재는 0이고 0인데 왜 여기가 이지? 언제 됐죠? 그러면 얘는 이벤트를 아크는 사용하는 이벤트가 value changed라는 이벤트를 사용을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아크에 이벤트를 하나 주는데 얘는 클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클릭을 해가지고 그 기능이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눌러가지고 값이 이렇게 value changed 될 때마다 뭔가 이벤트가 딱딱딱딱 터져줘야 되는 거니까 value changed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value changed 정확히 선택해 주시고, 그럼 그때 뭘 할 거냐, 요거는 사실 자카툴 내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요 자카툴 내에서 그 프로퍼티를 세트하겠다. 저 라벨에 프로퍼티를 세팅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요 값을 바로 여기다가 띄워버려도 됩니다. 근데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함수 호출하는 걸로 할게요. 이게 원래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ESP32에서 코드 한 줄도 안 적어도 아크에서 값을 바꾸면 라벨의 숫자 값을 변경하는 거는 요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콜 펑션 녹한다원 호출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바꿔치기 합시다. 더워가지고 오늘 너무 덥다. 야,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7월이나 8월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야, 들어가. 자, UI.c로 갑니다. 펑션이 분명히 있겠죠. 잡아옵니다. 메인으로 가지고 가서 요 위치에 그대로 또 잡아놓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녹한다가 손가락으로 아크 위젯의 인디케이터를 끌어당기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서 쭉 움직이면 따라서 쭉 움직이게 될 거니까, 그럼 그때 저 라벨의 값을 바꾸는 코드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아까 여기 했던 코드 그대로 쓰면 되죠. 네, 가져와서 딱 하시고, 아 그리고 요 라벨에 숫자를 출력하기 위한 함수가 한 개 더 있었어요.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는데, 라벨에 가보시면 일반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가 있었고, 요거죠. setText라는 함수가 있었고, lv setText fmt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요 함수를 써야 지금 이 경우는 숫자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UI 라벨 1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양식은 그냥 숫자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출력할 값은 아크의 현재값. 아크의 현재값이 무엇인가? 잠시만요. 아크의 현재값. lv 아크 get value 여기 있네요. lv 아크 get value. 아크가 아니라 get 이벤트로 가져온 거니까. 맞죠? lv get target. 살짝 비효율적인가? 이게 이제 타겟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타겟이 여기 이벤트 아규먼트로 들어오는 게 여기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아크면 얘도 아크가 되겠죠. 됐죠? 요 이름 자체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됐다. 해보죠. 다 되었구나. 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근데 이 시작 위치가 왜 저기로 잡혀 있죠? 왜지? 그런 옵션도 있나요? 시작 위치. 뭐 그거는 바꿔주면 될 거. 한번 더 해보죠 뭐. 됐죠? 정전식 터치 0 100 잘 되죠? 감압식 터치는 이거 안 됐었잖아요. 얘는 잘 되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애초에 시작을 하실 때 감압식 터치 말고 정전식 터치로 하는 게 더 LVJ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잖아요. 이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건데 감압식 터치는 이거 안 됩니다. 아, 이 뭔가 좀 반쪽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는 굉장히 잘 되죠. 짜잔! 예제 3번이었습니다. 예제가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그젠플 3의 UI. 이그젠플 3의 메인 코드. 자, 핵심 코드는 요거죠. 여기 메모해 두겠습니다. 요래. 그러면 지금 어차피 그 드래그 해가지고 작동되는 위젯이 다 이런 형식이에요. 지금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크가 있고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바라고 된 게 있어요. 근데 바라고 된 거 이거는 출력 컴포넌트 위젯이라서 우리가 제어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출력용이라서 이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슬라이더 얘죠. 얘는 얘를 이렇게 구부려 놓은 게 아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크랑 똑같습니다. 잡아 끌어가지고 값을 바꾸는 위젯이고 굳이 얘를 가지고 뭔가 테스트는 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롤러 이런 거는 좀 해볼 만하죠. 롤러는 일단 예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롤러는 어디냐면 여기죠. 요렇게 값을 내가 초이스를 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요거는 만약에 정전시 터치가 된다면 이렇게 올려 얘가 대굴대굴 이렇게 굴러가는 형식으로 삭삭삭삭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감압식 터치는 그게 안 돼가지고 이거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눌러서 바꾸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얘가 롤러라는 게 동그란 원통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얘도 한글 들어가겠죠? 한글. 자, 제일 첫 번째 항목은 녹한다가 한글이 안 적혀가지고 좀 깝깝하네요. 자, 녹한다, 구독하기, 좋아요하기. 그냥 과일로 할게요. 사과, 바나나, 귤은 안 되네. 포도, 옥수수, 옥수수는 과일이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넣겠습니다. 옥수수, 참외. 외자 적히나요? 되네. 그러면 또 뭐 있나? 한 10개 정도 한번 잡아 놓어보죠. 사자, 기린. 뭐 적으려니까 멍멍이, 고양이 이런 식으로 이따라가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서 플레이 모드 누르면 이런 식으로 기린의 린자 안 적히네요. 자, 다시 플레이 모드 끄고 기린 빼고 참새 하겠습니다. 참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이듯이 이게 속성을요, 롤러의 속성을 인피니트로 해놓으면 완전 뱅글뱅글 돌아가는 형식일 거거든요. 지금 플레이 모드예요. 자, 롤러 누르시고 여기에 속성 중에 보면 모드가 노멀이 아니라 인피니트 고를 수 있어요. 요거 누르면 이제 무한히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식인 거죠. 요렇게. 그럼 여기서 하나 초이스 된 결과가 요 라벨 1에 뜨도록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굴려가지고 현재 초이스 된 게 여기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거를 예제 4번으로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만만치 않습니다. 예제 4번. 롤러 위젯에 녹한다가 좋아하는 목록을 넣고 돌려서 선택된 항목을 라벨에 출력하시오. 저도 지금 하는 방법을 아냐? 저도 하는 방법 모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이즈를 좀 이렇게 키울 수 없으려나? 절대 사이즈를 주면 되려나? 1 컨텐츠. 픽셀. 이렇게 주면 되구나. 자, 좀 널널하게 이렇게. 요 사이즈를 컨텐츠로 해놓으면요, 컨텐츠로 해놓으면 요 들어가는 알맹이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 같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절대적인 크기를 주겠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녹한다 마음. 자, 딱 됐고. 그럼 이제
이벤트를 줘야 되겠죠. 얘한테 부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value changed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value가 changed 됐을 때 뭐 호출할래? 아까 그 아크와 똑같은 형식인 겁니다. 이 아래쪽으로 가서 클릭이 아니라 value가 change 됐다. value가 changed 되면 call function 녹한다원 호출합니다. 오. 자, 그리고 UI.c에 가면 펑션이 있겠죠? 요거 가지고 옵니다. 싹 가지고 와서 그럼 롤러가 여기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롤러가 돌아갔다. 그러면 롤러의 현재 값이 뭔가 이걸 알아내야 되겠죠. 현재 셀렉티드 되어 있는 롤러의 값이 무엇인가 그것도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롤러 get selected str 여기 보이죠? 이거는 인덱스가 반환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글자를 출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문자열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인덱스라는 거는 지금 여기 롤러라고 하는 저 배열이 들어있는 리스트, 그러니까 배열 형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초이스가 된 아이템의 번호가 몇이냐 0, 1, 2, 3, 4 이런 식으로 번호가 나오는 거고 여기 적혀있는 그 문자열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 아이템에 적혀있는 글자 자체를 빼오는 거겠죠. 요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 요 첫 번째 함수는 롤러 이름이 들어가는 거니까 UI.c에 가셔가지고 롤라1이죠. 롤라1 딱 들어가면 되고 이 부분이 이제 문제죠. 얘가 가지고 온 결과를 버퍼에다가 채웁니다. 요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좀 심란한 개념이니까요. 원래 보통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이런 형식이잖아요. 변수가 있고요. 가져와 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딱 호출되면 얘가 가져온 결과가 이 변수에 담기는 형식인데 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가져와 라는 함수에 매개 변수가 총 3개입니다. 콤마를 기준으로 하나, 둘, 3개인데 이게 롤러 이름이죠. 오브젝트 네임이 들어가고 대상이 누구냐, 누구로부터 가지고 오느냐, 그리고 이 자리는 버퍼가 들어가요. 버퍼 그리고 요거는 사이즈 요런 형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좀 이렇게 흐릿한 것 같지? 여기다가는 캐릭터 배열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자열을 반환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입력이 아니라 출력이 되는 쪽이에요. 가져와라고 하면 얘가 이쪽으로 가지고 온 결과를 반환을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온 결과를 얘한테 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배열은 아시겠지만 레퍼런스 형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러니까 얘가 롤러에 있는 문자열을 가지고 왔어요. 그 문자열을 요 버퍼에다가 채우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이즈라는 거는 최대 몇 개까지를 말하는 거고 실제 그가 가지고 올 문자열의 개수가 모르는데 여기 길이를 적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즈는 넉넉히 적으시면 돼요. 넉넉히 잡는데 일반적으로는 요 버퍼의 사이즈를 여기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요 버퍼는 배열이니까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사전에 사이즈를 잡아두고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문자열 배열 10개를 쓰겠습니다. 100개를 쓰겠습니다. 메모리를 할당을 해놓고 쓰는 방식인데 문자열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사이즈를 정확하게 딱 픽스를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배열 버퍼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널널하게 잡아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버퍼의 사이즈가 여기 들어갈 거니까 얘도 넉넉히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지금 했던 말을 잘 상기를 하면서 코드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얘는 전역적으로 쓰는 거니까 저 위에
전역 변수 위치에 여기에다가 주흠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캐릭터 땡. 배열로 만들어야죠. 자, 캐릭터, 자, 마이 버프 하겠습니다. 마이 buf 한 128 정도로 잡아보죠. 그리고 여기 사이즈는 어떻게 결정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다가 저 참고 자료를 좀 적어드릴까? 여기다가 적어둘게요.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숫자, 영어 소문자, 대문자, 특수문자는 1바이트. 한 개당 1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숫자 1이에요. 알파벳 10개가 있다. 그러면 10으로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멈 10이라는 얘기죠. 근데 한글은 UTF-8로 인코딩 되기 때문에 한글 한 글자당 3바이트를 차지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녹한다라는 이 글자의 사이즈는 몇이냐라고 한다면 333, 9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9바이트. 됐죠? 그럼 타이트하게 잡자면 여기에 그 사이즈가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롤러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 중에 가장 길이가 긴 녀석의 사이즈가 저기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넉넉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냥 128로 잡아버려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작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 마이 버퍼가 여기 들어가고 이 버퍼의 사이즈는 사이즈 오브 버퍼 이런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는 마이 버퍼 안에 의미 없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호출된 다음에는 읽어온 값이 대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라벨에다가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벨에 출력하는 함수. LVGL은 다 이런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케이스만 잘 이해하시면 나중에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라벨의 이름은 뭐냐면 UI 라벨 1이라는 데다가 마이 버퍼에서 가지고 온 그 문자열을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이 버퍼 사이즈가 지금 크기가 128이잖아요. 문자열인데 길이가 128이에요. 얘가 가지고 읽어온 결과는 예를 들어 한글 지금 3글자입니다. 그럼 9바이트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set text라고 마이 버퍼라고 하면 128 길이의 마이 버퍼가 여기 출력이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잘 보세요. 이런 것도 흥미롭습니다. 지금 롤러에, 이게 롤러예요. 제가 여기 지금 선택한 게 녹한다라는 글자입니다. 그럼 이게 실제 리얼 사이즈가 9바이트겠죠? 333이니까. 근데 제가 읽어올 때 버퍼가 마이 BUF가 128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128이라는 널널한 공간에 시작부터 9바이트 한 요만큼만, 전체 공간이 이만큼이라면 한 9바이트 정도만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라벨에다가 읽어온 결과를 출력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9바이트 여기 출력되고 나머지 128만큼 비어있는 게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버퍼는 캐릭터니까 캐릭터 128짜리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문자열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으니까 실제 9바이트가 들어있더라도 출력되는 거는 이 공간 안에 128바이트가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문자열에는 종료 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널 문자라는 게 있어요. 역슬래시 0입니다. 널 문자. 그리고 요런 함수들이 읽어올 적에 아까 저 함수 있었잖아요. 요 함수가 읽어올 적에 제일 마지막에 널 문자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수 단에서 보면 배열로 보면 A, B, C, D, E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럼 A, B, C, D, E라는 글자를 배열로 읽어옵니다. 배열의 인덱스로 하면 얘가 0번,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5번 자리에다가 역슬래시 0이라는 거를 잡아 넣어 가지고 요만큼을 마이버퍼로 반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제 데이터는 여기까지고 5번이라는 거는 실제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의미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이 함수는 요 함수는 호출될 적에 마이버퍼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여기다가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0번부터 하나씩 빼오는 거예요. 넣을 문자가 아니네? 빼옵니다. 넣을 문자 아니네? 빼옵니다. 넣을 문자 아니네? 빼오고 빼오고 빼오는데 얘는 딱 보니까 역슬래시 0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숫자로 환산하면 0하고 같은 거예요. 빼왔더니 넣을 문자네? 그러면 얘는 읽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라벨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뒤쪽에 총 128개가 만큼이니까 여기 뭔가 많이 있는데 걔들은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얘들은 관심 대상이 아니고 요만큼만 라벨에 반환을 한다. 이해되십니까? 알아두면 좋습니다.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128개가 여기 다 지금 출력이 되면 뒤에 여백이 없는데 혹은 뒤에 쓸데없는 게 출력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해보면 출력이 안 되거든요. 왜 출력이 안 되냐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럼 그때 뭐라고 말을 하면 되냐면 방금 녹화한다처럼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원리에 의해서 딱 데이터만 출력이 되는 것이다. 업로드 하겠습니다. 잡소리가 좀 길었네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화면이 떴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좀 설명을 좀 하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롤러에 아이템이 들어있고요. 롤러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게 여기 1, 2, 3, 4가 있는 라벨입니다. 왜 지금 사과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선택된 부분이 사과거든요. 사과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왜 1, 2, 3, 4라고 여기 나와 있죠? 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작가 툴에서 라벨 1의 초기 값을 1, 2, 3, 4로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거는 반쪽짜리 설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과가 선택이 돼 있으니까 사과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안 나오는 이유는 지금 여기 롤러라고 하는 위젯의 이벤트로 value changed라는 이벤트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value가 changed가 안 되면 업데이트 될 리가 없습니다. 이 함수가 여기는 이 함수가 최소 1회 한번 호출이 되려면 value가 changed가 된 행위가 있어야 업데이트가 되는데 지금 얘는 라벨 1에 1, 2, 3, 4라는 값을 초기 값을 줬다. 오케이. 그런데 롤러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값이 변화가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줘야 맞는 것이죠. 그죠? 되죠? 사과, 바나나, 포도, 옥수수, 참외, 사자, 참새, 멍멍이. 근데 이게 자라라락 돌렸을 때 자라라락 바뀌진 않네요. 저는 그런 그림을 희망했는데 다다다다닥 하면 5개를 쑥 지나가면 5개가 여기 다다다다닥 바뀌는 게 보이는 형식을 원했는데 너무 빨라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바뀌는 것 같긴 하네요. 아, value changed라는 게 제가 여기서 놔야 value changed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제가 세 개를 건너뛰면 아직 value changed가 된 게 아닌 거네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참외에서 다른 걸로 바뀔 리가 없겠죠. 그러도록 하려면 다른 이벤트를 찾아야 되겠네요. 바나나, 포도, 옥수수 이게 거쳐가면서 출력되도록 하려면 근데 C샵에서는 value changed가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실현이 되는데 얘는 조금 LVG를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차이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예제 4번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재밌네요. 역시 정전식 터치가 짱입니다. 아주 활용하기가 좋아요. 자, 해주고, 그리고 코드. 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코드도 딱딱 저장해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다음은 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작가 툴에 보면 굉장히 신기한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자, 이게 위젯 말고 요 까만 색깔 배경 있잖아요. 요거를 스크린이라고 부릅니다. 스크린, 여기 보이죠? 스크린은 하이라이트 안에 여기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스크린 란이 별도로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다가 제가 스크린을 아래쪽으로 가서 한 개 더 추가를 했다. 그럼 스크린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스크린 1, 스크린 2. 여기 보이죠? 여기 이게 있었구나.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증을 가지는 게 스크린에도 이벤트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스크린에 뭔가 클릭을 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여기에 애드 이벤트에 트리거를 눌러보시면 재미난 이벤트가 있어요. 제스처라고 된 거 보이죠? 제스처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예상컨대 우리 스마트폰에 화면을 이렇게 쓰는 동작을 말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얘가 만약에 스크린 1이고 얘가 스크린 2라면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밀려오면서 스크린 2번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쓱 하면 3번이 여기 숨겨져 있고, 쓱 하면 얘가 이렇게 밀려져 들어오면서 3번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기서 말하는 그 제스처라는 게 이런 제스처를 말하는 것 같아요. 라이트, 레프트, 업, 다운 아니겠습니까? 이거 저도 안 해봤어요. 예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할 거는 여러 개의 예제가 복합되어 있는 건데요. 초점이 안 맞네. 1번. 첫 번째는 LVGL에서 스크린을 전환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면 이거 화면이 작잖아요. 화면이 작으니까 여기다가 너무 많은 화면을 때려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개의 화면을 조각조각 분할해서 스크린으로, 여러 개의 스크린으로 만들고 스크린 전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스크린 전환하는 방법을 일단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2번 제스처를 이용해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근데 일단 시작은 제스처 말고 그냥 버튼 눌러가지고 전환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 하냐면, 약간 요런 화면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스크린이 4개입니다. 그리고 메인 스크린이 있어요. 이게 메인입니다. 메인에 가면 버튼이 4개가 있어요. 이거 누르면 1번, 이거 누르면 2번, 이거 누르면 3번, 이거 누르면 4번으로 스크린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각 스크린에서 메인으로 돌아오는 또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각 버튼이 하나씩 여기 달라붙습니다. 이거 누르면 메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메인에서 이거 누르면 여기로 갔다가 여기에서 이 버튼 누르면 다시 메인으로 오고, 누르면 이리로 갔다가 이거 누르면 다시 돌아오고. 화면 안에는 딱히 뭐 없어요. 그냥 라벨만 하나 출력해두고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크린 1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조그마한 글자로 메인 스크린입니다. 린자가 안 적히구나. 메인 스크린입니다. 정 가운데 두겠습니다. 정 가운데 딱 두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버튼이 4개가 들어가야 돼요. 딱 해서
버튼 4개를 졸졸하게 간격을 맞춰가지고 이게 요런 모양이기보다는 좀 이미지가 들어간 이미지 버튼이면 모양이 좀 더 산뜻하겠죠. 자, 위치를 마이너스 180 180 60 마이너스 60 플러스 60 높이는 107 딱 맞춰주시고, 자, 라벨 메뉴 1번. 아, U자 안 적히구나. 자, 안 적히는 한글이 왜 이렇게 많지? 뭐라고 적지? 페이지 1. 페이지는 되네. 자, 페이지 1.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60. 60. 180. 딱 잡아놓고, 그럼 이거는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됐죠?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그럼 요거 눌렀을 때 여기 있는 스크린 2로 가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스크린 2죠. 여기로 가서, 자, 얘는 그 하이라이트 보시면 각 스크린별로 위젯이 전혀 새롭게 만드는 거 볼 수 있죠. 서로 안 섞이게. 스크린 2로 가서 라벨 하나 딱 추가하고, 자, 한글 폰트 해주고, 자, 페이지 1입니다. 하고 돌아가는 버튼을 요 위쪽에다가 두도록 하죠. 얘는 버튼 메인으로 가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메인으로. 그럼 요 모양이 더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스크린 3번, 4번, 5번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저쪽으로는 카피가 안 되네.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만들어 줘야 되네요. 살짝 좀 귀찮네. 하죠, 뭐 해야죠. 페이지 2입니다. 버튼 한 개. 좌표를 알아내야 되겠네. 마이너스 180에 마이너스 120 하겠습니다. 기억하기 좋게. 마이너스 180에 마이너스 120. 둘 다. 반대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180에 마이너스 120 하면 똑같은 자리에 착 달라붙겠죠? 얘도 카피해 가지고 마이너스 180에 마이너스 120 메인으로. 슈퍼 깐도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페이지 페이지를 쓸데없이 너무 많이 만들었다. 하겠다라고 했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페이지 3입니다. 딱 띄우고 버튼 한 개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120 라벨 카피하고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120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빨리 되네요. 자, 마지막 페이지 한글 폰트 페이지 4입니다.
해서 메인으로. 자, 그럼 이제 함수 다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가 분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함수를 우리가 ESP32에서 직접 구동을 하냐?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 버튼 클릭하면 클릭이죠, 그죠? 클릭이면 스크린 전환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ESP32에서 핸들링 안 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강제로 코드에 의해서 해도 되지만, 어딨죠? 체인지 스크린 보이죠? 체인지 스크린 누르고 애드 누르면 어디 스크린으로 바꿀 거냐? 스크린 1에서 스크린 2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요게 스크린 2니까. 그러면 페이드 모드가, 페이드 온은 아마 메인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스크린 2가 서서히 밝아지는 형식을 아마 말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브 레프트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누르면 화면이 싹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무브 레프트,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스피드는 0.5초, 500mm면 0.5초 시간으로 애니메이션 돼가지고 이동한다, 이 말인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페이지 2는 클릭하면 스크린을 전환한다. 스크린 3으로 가고 똑같이 전부 다 레프트로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클릭하면 체인지 스크린 4로 가고요. 얘는 5번으로 가면 되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제가 자카2를 권장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요. 쉽잖아요. 따닥따닥. 그러면 메인에서 각 서브 페이지로 가는 거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서브 페이지에서 요거 누르면 무조건 여기 있는 버튼들은 다 누르면 메인으로 가면 되는, 스크린 1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누르고, 자, 이 클릭하면 스크린 1으로 가는데, 스크린 1으로 갈 때는 라이트로 가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느낌으로 라이트로 가고, 얘도 스크린 1으로 가고 라이트. 똑딱똑딱. 다 했다. 그러면 지금 자카툴에서 모든 이벤트가 다 걸렸기 때문에 ESP32에서 해줘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UI 파일 뱉어내고, 자, 비워주고, 그리고 잡아놓으면 되죠. 딱 잡아놓고, 그러니까 메인에는 이거 필요 없는 코드죠. 지우겠습니다. 다 됐죠? 업로드 한번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컴파일 새로 하지? 컴파일 새로 할 때는 왜 새로 할까요? 딱히 새로 할 이유가 없는데. 스크린 개수가 달라져서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스크린 개수가 더 많아졌으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파일 되는 동안에 한 가지 안내를 드리면요. 앞으로 있을 그 유니티하고 디지털 트윈하고 뭐 요런 쪽을 위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녹한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그렇게 하려면 3D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화면 저쪽에 왼쪽 상단에 보면
내가 뭐라고 써놨죠? 3D 프린트 모금 행사 뭐 이런 거 적어놓은 거 보이죠? 저기 위에 보면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저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거냐면 그 뱀부라는 회사에 P1S라는 3D 프린터가 있어요. 요 3D 프린터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3D 프린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클릭하면 무조건 출력이 되는 형식이어야 됩니다. 그런 형식에 가장 가까운 형식 그 3D 프린터가 일단 이거더라.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필라멘트가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다양하게 출력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필라멘트 총 5세트. 한 세트에 한 13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5세트. 그리고 이거 본체가 한 13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넉넉하게 잡아서 요거 다 더해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구입을 해도 되는데 제 그냥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녹한다에게 3D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금을 모아주시면 제가 그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다 구입이 완료되면 거기서부터 프로젝트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출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 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열정페이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제 열정도 열심히 쏟아붓는데 제 호주머니까지 털어가면서 이거를 굳이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금을 모으기로 결정을 했고요. 저기 위쪽에 총 금액이 모여지면 제가 바로 구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녹한다를 응원하는 취지에서 후원을 해주시는 후원 비용이 있고 3D 프린터를 구입을 해라고 후원해주시는 비용을 별도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3D 프린터 녹한다에게 지원해주시기 위해서 후원해주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아이디 앞에 그 본인인 걸 알려야 되잖아요. 아이디 앞에 33을 붙여서 보내주시면 그 비용은 제가 별도로 빼놓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D 프린터 구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로 구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후원해주신 분들 명단을 제가 쭉 읊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녹한달을 위해서 기여해주신 분들 쭉 읽어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단시간에 할 필요는 없어요. 올해 안에 일단 목표는 올해 안으로 목표를 두고 장시간 시간을 두고 모여지는 거 확인해 가지고 제가 저기 위쪽에 0% 퍼센테이지 보이죠? 퍼센테이지를 쭉 채워 놓겠습니다. 지금 이 말은 라이브 방송 끝날 때 한 번 더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컴파일하는 시간이 아까워 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다 됐네요. 자, 그럼 여기가 메인 스크린입니다. 보이죠? 제이슨 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두 번째로 오셨으니 출석 체크 해주십시오. 화면에 채팅창에다가 출석 체크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누르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페이지 1로 가고, 근데 엄청 스무스하게 이동하진 않네요. 요거 누르면 다시 메인 페이지로 보이죠? 페이지 2번 메인 페이지, 페이지 3번 글자가 잘 안 보이네. 뭐 그냥 마음의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페이지 3번, 페이지 4번 다 이동되는 거 보이죠? 그럼 이 쫓겨난 화면 가지고 여러 개의 페이지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써먹을 수 있겠죠. 이런 인터페이스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페이지가 착착착착 넘어가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예제 5번이고요 5번 맞나? 예제 5번 맞네요. 자, 예제 5번 메인 스크린과 서브 스크린 4개를 구성해서 화면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기. 이거는 코드 한 줄도 없습니다. 자카툴에서 다 처리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대로 제가 압축을 해가지고 올려두겠습니다. 이그젬플 5의 UI 그렇죠. 그런 전문 용어 좋습니다. 스와이프 기능이었군요. 이렇게 밀어 당기는 거 스와이프. 자, 이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6번. 예제 5번에서 스와이프 동작으로 스크린 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시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메인 스크린에서 스와이프 하면 여기 페이지 1으로 가고, 여기서 스와이프 하면 여기로 가고, 여기서 밀면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밀면 이쪽으로 가고, 반대로 밀면 뒤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주흠님 들어가십시오. 빠이빠이. 그럼 요것도 이벤트를 버튼에 거는 게 아니라 요 스크린에다가 한번 걸어 볼게요. 되는지. 이벤트 하나 더 걸면 되겠죠. 클릭이 아니고 제스처 레프트라는 게 왼쪽으로 이렇게 딱 미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럼 제스처 레프트가 감지가 딱 되면 스크린 2로 간다. 요까지만 일단 한번 해가지고 되는지 많은지부터 보겠습니다. 스크린 전환, 스크린 2번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브 레프트. 왼쪽으로 당겼으니까 왼쪽으로 딱 가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 한 개 되면 나머지도 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전략이 나와야 되니까. 또 제 블로그, 제 마법의 블로그를 보셨군요. 녹한다는 비밀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게 다 공개가 다 돼 있으니까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다 뿌려버리니까 잘 참고해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음에 더운 것. 이거는 빨리 되겠지? 빨리 되네요. 파일 개수에 변화가 생기면 컴파일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녹한다 스튜디오가요, 시골집이거든요. 여기 에어컨이 있긴 있는데 모든 전선이 컨센트 한 개에 다 꼽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에어컨을 켜면 방송 환경이 조금 불안정합니다. 슬프죠? 흑흑. 자, 될까요? 저 이거 안 해봐서 저도 결과를 모릅니다. 오, 되네요. 바로 되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페이지 2, 3, 4 갔다가 이렇게 하면 뒤로 짝짝짝짝 이동되도록 하면 끝나는 거네요. 지금은 이거 누르면 메인으로 갈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페이지 1으로 가고. 되죠? 개꿀이네요. 좋아. 이런 좋은 기능이 있을 줄이야.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린 2번에서 이번에는 스크린 3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라이트 제스처를 하면, 그러니까 이 이벤트의 대상이 스크린 2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메인으로 갈 때는 저 버튼에 이벤트가 걸린 거고, 지금은 스크린 2번이라는 저 스페이스에 이벤트가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각 위젯에 이벤트를 건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전체 이 스크린이 있고요, 뭔가 위젯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위젯에 뭔가 이벤트가 걸렸습니다. 그럼 그것의 의미가
이 위젯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 있잖아요. 요 바운더리. 요 바운더리 안에서 뭔가 행위가 벌어졌을 때 그 이벤트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 범위 한정. 그러면 우리 지금 대상이 되는 거는 요 스크린이잖아요. 그럼 요 스크린에다가 대고 제가 이렇게 미는 동작을 했다. 이렇게 밀었다. 그럼 스와이프 이벤트가 인정이 될 건데 내가 요 버튼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스와이프를 했다. 그러면 이 버튼이 이벤트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겠죠. 요 버튼에 스와이프 이벤트가 있냐? 없네? 그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벤트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스크린 1이더라. 스크린 2더라. 이거 무료 작가 툴이잖아요. 대신에 상업적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범준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페이지 1에서 제스처 레프트를 하면 스크린, 어디로 스크린이 가냐면 스크린 3번으로 이동이 되면서 무브 레프트, 왼쪽으로 쫙 이동이 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엔 스크린 3번에서 스크린 3에서 제스처 레프트가 딱 되면 체인지 스크린 3에서 4로 가면 되겠죠? 3에서 4로 가고 무브 레프트 쫙 이렇게 가면 되고 맞죠? 그 4에서 제스처 레프트를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제스처 레프트를 하면 5번으로 가고 레프트로 이동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 방향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5번은 더 이상 끝 갈 데가 없잖아요. 5번에서 하면 메인으로 가는 걸로 할까요? 그것도 좋겠네요. 자, 5번에서 빙글빙글 도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5번에서 제스처 레프트를 하면 1번으로 가버리면 되겠죠. 체인지 스크린 1번으로 가고 무브 레프트 1에 밀면 이제 1번으로 쫙 이동이 되고. 그럼 이제 거꾸로 가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거꾸로 갈 필요 없나? 5번에서 돌리면 다시 1번으로 가고 계속 빙글빙글 돌릴 수 있는데 반대로 돌릴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벤트 한 개 더 추가해가지고 이번에는 요 이벤트하고 요 이벤트는 다른 거예요. 자, 저 스크린 5번을 제스처 라이트를 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면 5번에서 4번으로 거꾸로 가면 되는 거죠. 체인지 스크린 4번으로 간다. 이게 헷갈릴 것 같으니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무브 라이트 화면은 애니메이션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럼 5번은 이제 다 됐죠. 4번에서 원래 있던 거 유지하고 제스처 라이트가 감지가 됐다. 그러면 4번에서 3번으로 가면 됩니다. 4번에서 3번으로 가고 무브 라이트 끝났죠? 4번에서 3번으로 이제 갔어요. 그럼 3번에서 제스처 라이트가 되면 3번에서 2번으로 가면 됩니다. 3번에서 2번으로 무브 라이트 됐고, 자 2번에서 무브 제스처 라이트가 되면 체인지 스크린 2번에서 1번 이제 다 왔죠? 1번으로 가고 라이트로 간다. 자 1번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5번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거꾸로도 갈 수 있게 한 개 더 추가해가지고 요 클릭은 뭐야? 이거는 스크린 1 클릭. 이건 아니죠. 쓰레기통에 넣고. 제스처 라이트 하면 1번에서 5번으로 가는 걸로. 제일 꽁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이겠죠? 잠깐만, 뭐가 좀 이상한데? 얘 왜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죠? 잠깐만, 이 뭔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 set property. 이거는 상관없는. 더 추가할 거냐? 뭐 그거 말하는 거네요. 그럼 이벤트가 되면 액션, then move left, move right 다 됐죠?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멋진 UI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큼한 UI. 오늘 그 범주님 RS485 그때 만드는 거 설치하셨군요. 오호. 생각보다 근데 작동이 잘 안 되셨나 보네요. 종단 저항. 종단 저항을 꼽을 수 있는 뭐라 할까 그런 것도 만들어 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쉽게 꽂았다 뺐다 할 수 있도록. 결과 보겠습니다. 그렇죠. 저거 그냥 저처럼 이렇게 쓰면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메인 스크린이고 페이지 1. 왜 이렇게 저 초점이 안 맞지? 이 마음에 안 든다. 이 시연하는데 마음에 안 드네. 글자를 크게 키우겠습니다. 이거 뭔가 결과가 좀 나이스하게 보여야 되는데 제가 큰 폰트도 자카툴에 넣어놨으니까 굳이 작은 글자로 할 필요가 없죠. 메인 스크린. 눈에 잘 띄게 이런 걸로 하면 되는데 저렇게 지똥만한 글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자, 페이지 1입니다. 됐죠? 다시 UI 파일 다시 바꿔치기. 삭제하고. 자, 이 예제가 오늘의 마지막 예제가 될 것 같네요. 오, 버벅거려. 다시 업로드. RS485가 보니까요. 실제로 통신거리가 굉장히 기니까 속도도 잘 맞춰야 되는 것 같던데 제가 전에 보니 예시 코드가 보레이트가 2400으로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느리게 되어 있냐라고 했더니 거리가 굉장히 멀면 속도를 그 정도로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더라. 자, 업로드 중. 업로드 완료. 짠. 메인 스크린. 좋네요. 이렇게 큼직하게. 그럼 여기서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에서 한 번 더 쓸면 메인 페이지로 가는 거였죠. 빙글빙글 지금 도는 겁니다. 페이지 4, 3, 2, 1, 빵. 됐죠? 그러면 페이지 2번에서 이거 누르면 무조건 메인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누르면 메인 페이지로.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죠. 페이지 3번에서 2번, 4번하고 2번을 거치지 않고 이거 누르면 무조건 메인으로. 이렇게도 만들어 놨었고 이렇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뭐 펌프 제어하는 페이지, 뭐 온도 관리하는 페이지, 이거는 메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따따따따따 하면 굉장히 재밌는 거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딩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런 거는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스크린이 전환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내일 그런 거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내가 LVGL 작가 툴에서 이 모든 걸 다 커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해보죠. ESP32에다가 누를 수 있는 물리적인 버튼을 두 개 이렇게 달았습니다. 요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페이지 2에서 4로. 한 번 더 누르면 4에서 메인으로 갑니다. 요 버튼 누르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물리적인 버튼인 거죠. 따따따따 누를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이거는 작가 툴 내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ESP32하고 하드웨어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되겠죠. 이 버튼이 눌려지면 페이지 3에서 4로 간다라고 하는 어떤 코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실현이 되겠는지 내일 같이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예제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네요. 생각보다 잘 되니까 기분이 좋네요. LVG를 하실 때는 정전 용량식 터치 LCD를 반드시 쓰십시오. 감압식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시간이 되게 애매하게 남았네요. 뭐하지? 잡담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자, 또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정전식 터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맞다, 제가 예제에서 이런 것도 봤어요. 그게 어디 있더라? 위젯을 드래그 해가지고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이벤트 쪽에 있나? 어디서 봤더라? 있는데, 이런 것도 되고요. 요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것도 흥미롭죠? 이거 있네요. 드래그미. 이렇게 되는 거. 잡아다가 끌어다가 놓으면 여기 있는 거. 요런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뭔가, 키보드 같은, 키패드 같은 거에다가 드래그 옵션을 줘가지고, 입력하다가 치우고 여기 입력하고 여기 치우고 여기 입력하고 치우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아마 쉽게 안 되겠죠? 생각보다 코드가 길지 않네요. 생각보다 코드가 길지 않습니다. 이거 뭔가 좀 해봄직하네요.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죠?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저도 요것도 한번 해보고요. 이거는 상당히 복잡하네요. 이런 것들은 괜히 벌집을 쑤셔 놓으면 나중에 수습이 안 되니까, 마지막 시간에 한번 제가 그 도전 정신으로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알아두면 좋은 지식이 뭐가 있을까? 이제 딱히 없습니다. 거의 다 파먹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거나 아니면 화면을 예쁜 데서 더 예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 LVGL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것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동적으로 위젯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어떤 경우냐면, 자, 예를 들어 여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하나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버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런타임에 지금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어요. 누르면 이 버튼이 나와요. 버튼 1번이 나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여기 아래쪽에 버튼 2번이 나옵니다. 없었던 게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더 누르면 버튼 3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라벨에 버튼 1 눌려짐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버튼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버튼이고 돌아가면서 생긴 버튼이잖아요. 그럼 이 버튼을 눌렀을 때에 여기 라벨에다가 뭔가 글자가 출력된다는 코드는 어디다가 적어야 됩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없었던 프로그램이 애초에 자카툴에서 생성을 하고 이벤트를 부여한 다음에 누르면 여기다가 라벨에다가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해놔야 되는데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없었던 버튼이 런타임에 지금 생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요 버튼 누르면 버튼 1 눌려짐, 요거 누르면 버튼 2 눌려짐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코드 작성할 때에는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그 코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아, 어렵습니다. 이게 LVGL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GUI가 있는 대부분의 그 작화가 가능한 툴에서는 이런 방식이 존재해요. C샵에도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없었던 그 컴포넌트가 있는데 버튼 같은 거 없었던 게 있는데 누르면 런타임에 걔네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이벤트를 부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아, 미리 만들고 숨김 처리를 한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사람 눈을 속이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하급의 방식입니다. 가장 하급의 방식. 그것도 물론 어떻게든 작동되기만 하면 된다면 아주 좋은 솔루션 중에 한 개긴 하죠. 근데 그거보다는 LVGL에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둔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런타임에 위젯이 생겼다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좋은 방법 또한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메모리 낭비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 화면 구성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면 런타임의 화면에 여기 있어야 나왔다가 사라지는 요소를 여기다가 두고 A라는 버튼을 누르면 얘네들이 나왔다가 B라는 버튼을 누르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C라는 버튼을 누르면 또 다른 버튼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1, 2, 3, 4, 5, 6, 7, 8, 8개의 버튼이 있는데 얘네들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세트가 한 개 있고 자, 이번에는 9번, 10번, 11, 12, 13, 14, 15, 16이 있어요. 요 9번부터 16번 번호를 가지는 버튼 세트가 또 여기 포개져 있습니다. C라는 버튼을 누르면 9번부터 16번이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D라는 버튼을 누르면 17번부터 해가지고 끝나는 번호까지 여러 개의 버튼이 막 공존하는 경우에 포개놔야 되고 나왔다가 없어져야 되고 나왔다가 없어져야 되고 이 버튼 하나하나가 하나의 자원입니다. 메모리 들어가고 코드 작성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C샵에도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비저블을 true로 하면 T 나오고 false로 하면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지고 아주 좋은 방법이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작업하는 환경 자체가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겠죠. 하여간 상당히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이거를 건드릴 건가 말 건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나중에 그러한 기능이 필요할 정도의 어떤 LVGL을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그 정도를 해낼 수 있는 어떤 수준에 이르렀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이 돌아가다가 동적으로 버튼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그 개념 자체를 알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중에 위젯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거를 하실 수 있는 수준에 이른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보시기를 왜냐하면 LVGL 자체를 잘 못 다루는 분들이 그런 어려운 기능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아래쪽에 있는 요런 기본 위젯들 다루는 것도 아직 100% 습득이 되지 않는데 괜히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까지 제가 끌어다 와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면
혼란만 증폭될 것 같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어떤 유튜브 전략을 봤을 때 어쩌면 그런 불필요한 얘기들은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예 모르면 안에 깔릴 건데 괜히 네가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멘붕이 왔다 이런 상황에 이르를 수가 있기에 자 이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이어서 하게 될 건데 6월 11일이죠. 6월 11일 오후 8시 15분부터 또 오늘 했던 내용을 쭉 이어서 할 건데요. 내일은 뭘 할 거냐면 내일은 여기 있는 이 ESP32를 와이파이에 연결시킬 겁니다. 인터넷에 연결시켜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해볼 수 있냐면 인터넷 공유기와 여기 터치를 이용해 가지고 인터넷 공유기의 정보를 주변에 접속 가능한 인터넷 공유기가 있는가 목록을 ESP32가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 목록을 LVGA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AP 인터넷 공유기를 선택해 가지고 접속하는 절차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접속을 하거나 혹은 해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공유기 접속하게 되면 뭐 다양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인터넷 IP 주소가 뭐고 또 현재 접속된 인터넷 공유기 정보가 뭐고 이런 것들도 출력해 볼 수 있고 그런 파트. 그리고 쭉 하다가 시간적 여유가 남으면 얘를 인터넷 공유기에 딱 연결시켜 놓고 기상청 대한민국 기상청에 ESP32를 서버에다가 딱 접속을 시켜가지고 날씨 정보를 빼오겠습니다. 그 빼온 날씨 정보를 화면에다가 띄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테스트를 다 해봤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아가지고 미리 테스트를 다 해봤고 작동이 된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요거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는 제 유튜브에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저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미리 살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전 테스트 했던 내용을 제가 여기 LVGL 슬라이드 뒤쪽에다가 미리 추가를 해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쓱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자카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카툴하고 프로젝트하고 다 세팅하는 방법은 LVGL 시리즈 전반부에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막 이상하게 막 설정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쓱 절차대로 하시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한다가 한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재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화면 가운데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앞으로 있을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난 콘텐츠를 위해서 각자가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이 녹한다에게 화력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열렬하게 화력 지원을 해주셔야 제가 파워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다르게 후원해주시는 방법이 제 유튜브 채널에 딱 가시면 멤버십 내지는 가입 이런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누르시고 금액을 딱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3분의 1 정도의 수수료를 지들이 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멤버십 유료 회원이라고 부르고,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디 쭉 지나가는 거 보이죠? 녹한다 멤버십 분들이 7분 계십니다. 정기적으로 정기 결제해 주시는 멤버십이 여기 7분이 계시니까요. 이런데 영감을 받아가지고 멤버십이 돼 주셔도 되겠지만 수수료가 떼이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 괜히 유튜브한테 보내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당분간 안내해 드릴 게 한 개가 더 생겼는데요. 아까 3D 프린터 부분, 이제 앞으로 향후 올해 안에 진행될 프로젝트에서 3D 프린터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뱀부라는 회사에 P1S라는 3D 프린터가 있고요. 얘가 꽤 비쌉니다. 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3D 프린터 종류 많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 비싼 애를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좋은 거를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3D 프린터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아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3D 모델 업로드하고 프린트 누르면 그냥 튀어나와야 돼요. 뭐 보정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는 3D 프린터면 저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3D 프린터를 선정을 했고, 그리고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 재료가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롤 크다란 이만한 롤이 있는데요. 그 롤 4개가 한 세트예요. 그 한 세트가 한 1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되니까 한 5세트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계속 사다가 보충해가지고 써야 되니까 한 1, 2년 정도 사용을 한다라고 보고 한 5세트 정도. 그러면 이게 총 합의하면 대략 저기 화면 왼쪽 위쪽에 제가 금액 적어놓은 거 보이죠? 저 금액 정도의 비용이 실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저 금액을 제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거는 제 유튜브 잘 되라고 후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저 3D 프린터 구입을 위해서 화력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게 있어야 제가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신에 제 후원 계좌에다가 아무 그 설명 없이 그냥 후원해 주시면 제 유튜브 활동 자금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내고자 하는 어떤 입금자 명 앞에 33이라는 어떤 특수한 암호를 붙이겠습니다. 33이라는 걸 붙여서 보내주시면 이거는 3D 프린터를 구입하라고 지원해 주시는 비용이구나라고 제가 해서 별도로 빼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용이 실비가 저만큼 모였을 때 제가 구입을 하고 이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어떤 아이디와 혹은 성함이나, 그러니까 여기 붙는 거는 제가 호명하면 되는 어떤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유튜브 아이디가 됐든 실명이 됐든, 실명이 나오기를 희망하지 않는 분들은 뭐 그냥 후원 이런 식으로 뭐 아무 의미 없는 걸로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이분은 실명이 공개되기를 희망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그냥 간주를 할 거고요. 뭐 실명으로 하시든 유튜브 쓰시는 아이디를 하시든 뭐 넣어주시면 제가 나중에 쭉 뽑아가지고 감사의 표현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비싸잖아요. 필요해요. P1S 3D 프린터 공방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3D 프린터가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저는 3D 프린터 가지고 막 그 부탁을 해가지고 출력을 하거나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속도가 너무 안 나요. 원래 이 노칸다의 유튜브 채널은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노칸다는 돌격대장입니다. 돌격대장.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거나 뭐 재미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돌격대장이 닿아서 본진에 쳐들어가 가지고 최단시간 안에 요 본진 중앙에 들어가 가지고 점령을 합니다. 깃발 하나 딱 꽂아 놓고, 그리고 요 깃발이 점점 범위를 넓히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제가 설명을 하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3D 프린트 부탁하고 결과물 받고 안 맞네 다시 부탁하고 결과물 받고 안 맞네 이렇게 하면 이 돌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3D 프린터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3D 프린터를 딱 보유를 하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3D 프린터가 별로 필요 없어요. 저는 얘가 3D 프린터 가지고 유튜브에 뭐 별로 보여드릴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모델링도 잘 못하고 뭐 그런데 필요한 거는 출력한 결과물이 필요한 거예요. 얘 가지고 출력한 결과물 가지고 나중에 로봇팔 만들어 가지고 유니티 안에서 디지털 트윈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3D 프린터 자체는 저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 출력한 결과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근데 돌격대장의 임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3D 프린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금액이 다 모이는 즉시 구입을 하게 될 거니까요. 저는 급한 거 없습니다. 천천히. 대신에 그 3D 프린터가 있어야 지금 제가 해야 될 것 중에 유니티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 있고, 어쩌면 ROS 쪽도 3D 프린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ROS도 지금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3D 모델링 파트가 있는데요. 3D 모델링 파트는 제가 3D 모델링의 주력 분야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3D 모델링 자체를 제가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기에는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출력한 결과물을 가지고 여기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3D 모델은 허접하더라도 유니티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면 3D 모델링 멋있게 해가지고 여기서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되는 거니까 요런 어떤 키워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3D 프린트가 필요하다. 납득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미 제 유튜브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제 비용 가지고 저런 3D 프린터 같은 거 구입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자재는 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어떤 비용 가지고 그걸 다시 투자를 해 가지고 충당을 해야지, 제 호주머니에서 계속 나와 가지고 뭔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뭐라고,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 이 라이브 방송 통해 가지고 수익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의 수익은 48시간에 제 라이브 방송의 수익이 아니라 제 유튜브 채널 전체의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48시간의 수익이 2,000원입니다. 광고 수익 2,000원. 모아서 3D 프린터를 구입하려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모금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제가 돈독이 올랐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어떤 금전적인 욕심은 전혀 없어요. 녹한다를 돈 가지고 녹한다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꽤 뭐 많은 비용을 줄 테니까 만들어 달라, 안 합니다. 저는 돈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가 관심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돈이 안 되더라도 공짜라도 저거 하는 거 뭔가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흥미가 있다,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합니다. 그런데 뭐 돈 줄 테니까 뭐 만들어 주세요. 저 지금까지 그런 어떤 요청에 대해서 응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그런 요청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돈 가지고 뭐 녹한다를 쥐락펴락 하실 분들은 뭐 사절이고요. 제가 단순히 필요한 거는 제 채널에 어떤 기자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자재를 제가 사기에는 너무 비싼 데다가 저 헝그리 하거든요. 그런 거에 쿨하게 투자할 만큼 유튜브가 이렇게 번성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금을 하는 어떤 명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는데 만약에 구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콘텐츠는 안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할 건데 최대한 빠르게 저는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어떤 의견에 공감을 해가지고 저 3D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빨리 빡빡빡빡 밀어주시면 제가 바로 빨리 구입해가지고 딱 옆에 두고 3D 프린터 해가지고 로봇팔 만들어가지고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자료는 다 오픈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지금 필요한 게 3D 프린터 가지고 뭐 어떤 구실을 하는 로봇팔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 로봇팔은
일단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형식이어야 되고, 그 진공컵을 달 거예요. 석션 컵을 달 겁니다. 어떤 오브젝트를 잡아서 옮길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3D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퓨전 360 가지고 3D 모델링을 로봇팔을 제가 만들어낼 거예요. 어떤 방식을 쓰든 간에. 그리고 요거를 유니티로 이 모델을 옮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니티에서는 가상 환경에서 로봇팔이 움직일 거고, 실제 3D 모델은 3D 프린터 가지고 출력할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3D 모델은 모터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형식이어야 되겠죠. 모터 붙여가지고 어떻게 제어를 하면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로봇을 3D 프린터 가지고 출력한 로봇을 어떻게 컨트롤 할 건지를 아두이노도 붙여보고 ESP32도 붙여보고 움직여보고, 그리고 이거를 유니티로 가지고 가서 활용할 수도 있고 ROS로 가지고 가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OS를 통해 가지고 이 로봇팔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3D 모델로 출력한 이 로봇팔을. 그리고 이 출력한 로봇팔을 유니티에서 올려두고 실제 로봇팔의 움직임을 유니티에서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게 디지털 트윈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만든 이 3D 모델은 그 아무나 다운받아가지고 출력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제가 이 3D 모델이라는 게 어느 날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뽑아가지고 조립해보고 안 되면 다시 사이즈 바꿔가지고 또 해보고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데다가 3D 프린터가 있어야 되겠죠. 어느 날 한날 한시에 제가 뚝딱뚝딱 한 2시간 만들어가지고 한 방에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 딱 조립이 된다면 3D 프린터가 필요 없습니다. 부탁해가지고 뽑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까지 하는 게 제가 직접 만든 로봇팔이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든 로봇팔을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가져다가 쓰면 라이센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로봇팔이어야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런 작업을 하게 됐으니까, 자, 지금 제가 열심히 모금 행사를 하는 명분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후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3D 프린터 생각보다 시간이 요새 거는 빨리빨리 되던데요. 범주님 거는 가진 거는 좀 구형이어 가지고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습니다. 요새 거는 빨라요. 범주님도 이참에 뱀북 거 하나 구입 같이 해가지고 회사에다가 두고 쓰십시오. 굉장히 빠릅니다. 레이저 절단, 스텐을 절단을 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다음에 그 모델링이 다 완료된 다음에 좀 3D 프린터 할 게 좀 많이 생기면 제이슨님한테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한다는 공짜로 해줍니까? 녹한다 쿠폰. 녹한다 공짜 쿠폰. 가능하다면 제가 그 부탁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이 공돌이가 지금 컴돌이가 신기하지 않나요? 컴퓨터 공학과인데 지금 그 인베디드 쪽도 지금 커버를 해야 되고, 그 3D 모델링 쪽도 커버를 해야 되고, 그 유니티 쪽 이런 쪽도 커버를 해야 되고, 녹한다가 지금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상태이니까요. 재밌습니다. 그 로봇 부속 있잖아요. 그게 로봇 자체가 그렇게 정밀한 형식이 아니라 가지고 고속으로 출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제가 만든 로봇팔은 그 시연을 위한 로봇팔인 거지.
그럭저럭 작동이 되면 되는 로봇팔인 거지. 완전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작동이 되고 뭐 밀리미터 단위로 움직여야 되고 그런 형식은 아닌 거예요. 좀 이렇게 맞춰보니 크기가 안 맞는다. 그럼 뭐 억지로 잡아 넣든지 녹여가지고 넣든지 뭐 나사로 쪼으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해도 상관없는 거고, 정확하게 만든다라는 거는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기에, 제가 만드는 모델 자체가 정확할 수가 없기 때문에 3D 프린터는 그 출력물도 정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널널하게 만들 거예요. 공차라고 표현하던가요? 그거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느슨하게, 저는 정밀하게 만드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 하면 라이브 방송이 성공적으로 종료가 되었죠. 그리고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되면 LVGL 시리즈가 종료될 것 같습니다. 아, 다다음 주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자면, 내일도 안내해드릴 거지만 내일 12편 할 거고요. 그리고 13편하고 4편은 그 다음 주가 되겠죠. 요때는 뭐 할 거냐면 제가 그 보드를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보드가요, ESP32S3라는 보드예요. 좀 좋은 겁니다. 얘는 약한 거, 얘는 좋은 거. 얘를 여기 꽂아가지고 작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때. 그러니까 속도가 훨씬 빨라요. 아, 훨씬이라고까지는 아니고 한 2배 정도 빠릅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 연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나 어떤 활용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를 가지고 LVG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고, 그리고 14일에는 뭐 할 거냐면 요거 할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 7인치 정전식 터치가 들어있는 LCD인데, ESP32가 내장이 돼 있는데 여기 내장돼 있는 ESP32가 요겁니다. 얘가 이미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7인치짜리 한번 해보고, 그리고 15편하고 16편은 이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요때는 소소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컨셉을 한번 잡아 볼게요. 예를 들어 뭐 펌프 컨트롤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실제 펌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따따따따 누르면 요 ESP32에 연결해 놓은 LED가 켜지는 게 펌프가 켜지는 거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하고 여기다가 화면을 쭉 구성을 하는 거예요. 7인치짜리에다가 큰 데다가. 그래가지고 뭐 아까처럼 이렇게 스와이프 했을 때 화면 넘어가는 것도 한번 해보고, 눌렀을 때 펌프가 돌아가면 돌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연출을 할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심지어 실전이 되는 거겠죠. 실전. 재밌겠죠. 그 손이 제일 안 가는 프린터 중에 하나가 뱀부라고 해서 그거를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원래 예전에 제가 대학교 소속으로 있을 적에 학교에서 3D 프린터 공짜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메이커스 센터인가 뭐 거기 가면 3D 프린터 그냥 공짜로 해줘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쓰면서 든 생각이, 그때는 옛날이었으니까 저거는 나한테 공짜로 줘도 나는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유지보수 하는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요새 거는 저도 쓸 수 있을 만한 어떤 만큼 이렇게 제품이 상용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구입해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또 모르죠. 아, 근데 그 구동부라는 게요, 3D 모델끼리 이렇게 서로 붙어가지고 구동되는 게 아니라
모터를 중간에 두고 나사로 끼우는 방식이라 가지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기둥에 모터가 요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저 샤프트가 밖으로 나오고 요 샤프트에 다른 게 이렇게 저 부착이 되는 거라 가지고 얘네 둘 사이가 정밀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가 만들 그 로봇팔이라는 거는 혹은 만들 3D 모델이라는 거는 그렇게 휘황찬란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형태. 어쩌면 막대기를 그냥 여러 개 붙인 거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모양. 3D로 한번 그려보죠. 자, 요런 네모난 게 있고 여기 모터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샤프트가 밖으로 뿅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네모난 어떤 박스가 여기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가 여기 꼽혔겠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꼽혔겠죠. 센터에, 그죠? 그러니까 얘가 모터가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모터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달릴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또 이런 3D 막대기가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요 중심에 딱 꼽혔겠죠? 여기. 그럼 얘도 이 모터가 돌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 정도 수준에. 근데 이게 이렇게 네모나진 않겠죠? 이렇게 엣지를 깎아가지고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하는데 요 정도 수준의 로봇팔이라는 거지. 지금 뭐 자동차 조립할 때 막 움직이는 고관절 로봇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심플. 근데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만들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이게 실제 조립 가능해야 되고 실제 작동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유니티 안에서 그냥 시뮬레이션만 되는 로봇팔이라면 그냥 대충 만들어도 되는데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잡담이 좀 길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있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히트님 그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로봇팔이 요런 모양이었죠. 그래도 하던 김에 마무리는 좀 지어주시지 하다가 바로 그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셨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내일 6월 11일 오후 8시 15분에 또 오늘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할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고 한 가지 안내를 안 해드렸네요. 채팅방 있습니다.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한 채팅방 카카오톡에 딱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검색합니다. 오픈 채팅방 딱 검색해가지고 한 200여 분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채팅방 하나 검색될 거거든요. 거기에 비밀번호가 걸렸습니다. 2024-0101 2024년도 1월 1일이다 라는 의미로 만들어둔 비밀번호입니다. 딱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입니다. 커트.